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이 상생방송에 여러 번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오늘 강의는 특별히 저한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강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려 1968년이니까 52년 전이 되겠습니다. 저 나이 그때 28살인데 그 군대 그 28살에 제가 사병으로 군대 가서 36개월 복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군대 입대 영장을 받고 시골에 가서 한 2주 머무는 동안 그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아버님 한복 바지를 만드는 그 장면을 저는 그냥 누워서 어머니가 이렇게 재단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도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일자무식의 어머님, 그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귀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 전공이 학사도 신학이고 석사도 신학이 68년에 제가 이제 그때까지 계속 그 서양 학문을 제가 공부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성균관 대학을 들어가고 계속 이때까지 우리 동양학, 한국학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한복 바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정말 우리 민족 위대하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위대한 민족, 이렇게 머리 좋은 민족은 지상에 없을 거다 하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대학을 하는 도중에 우리 은사님이신 그 한태동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와서 신학을 전공하셨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 수학밖에 안 가르쳤어요.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수학이 이제 모든 학문의 왕이 될 거다. 뭐 그때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수학 가운데서 바로 집합론하고 저희들은 집합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75년도 제5차 교과과정 바뀌면서부터 이제 집합론이 도입되었으니까. 집합론이란 건 1959년에 이제 소련의 스푸트니크 쏘올린 다음에 미국이 왜 이렇게 소련의 과학이 뒤졌는가 그걸 알고 보니까 수학 교과 과정에서 소련은 벌써 집합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미국은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딱 10년을 교과 과정에 도입해가지고 1968년에 아폴로를 쏘아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또 늦은 1975년에 와서야 이제 그게 도입이 됐고, 그리고 아무리 도입돼봤자 뭐합니까? 배운 학생들이 그야말로 무시해버리고 수학 무시하고, 이게 지금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에요. 바로 이제 이 집합론하고 그다음에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한복. 제가 그때 안 사실은 한복 바지밖에 몰랐습니다. 바로 그 소위 우리가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 잘 아시죠? 사각형의 이 띠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마주 붙이면 전후 좌우 상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마주 붙이면 전은 전, 후는 후, 상은 상, 하는 하. 전후 좌우가 딱 구별이 되지만 이 띠를 비틀어서 마주 붙이면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185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 메비우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이걸 뭐 처음 발견을 했다고 해서 메비우스띠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신라 시대 때 삼국 유사에 볼 것 같으면 옷을 재단할 때 점철 법회라는 걸 열어 가지고 옷을 왕이 명령을 해서 이 옷 만드는 방법을 고고한 다음에 옷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그 옷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위상수학 메비우스띠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띠 이 위상수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뭐 신문지상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재작년까지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들이 물리학 실험으로 탄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상수학 메비우스띠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물리 전체 구조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적용하니까 바로 거기서 막 노벨상에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학자들은 전공을 바꿔버려요. 이놈은 물리학 뭐 실험 100번 해봤자 전부 수학자들이 해놓은 탁상공론 같은 수학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그 전공을 이제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뭐 유전자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촉근 이론 같은 것도 전부 수학이지 그거는 물리학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수학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수학 가운데서도 가장 최첨단의 수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집합론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런 최첨단의 이러한 이론이 바로 그 소박한 우리 한복을 재단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68년도 3월 달에 군대에 사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군대 생활이란 건 뭐 얼마나 열악한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공병 부대에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살자가 생기고 정말 이게 내가 군대 이 3년성을 나이가 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가서 31살에 제대를 했는데 살아남을까 안 나올까 그러면 딴 건 다 좋은데 내가 이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 이걸 정말 글로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는 그냥 밤에 보초 서면서 그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그다음에 글을 썼고 더군다나 6.25 훈련 갈 때는 그건 제가 그 운천이라는데 그 산정호수 국내가 진을 치는 데 아닙니까? 거기 산정호수에 막 이렇게 줄이 놓여서 그 줄을 잡고 막 횡단하거나 가다가 막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바위 타고 내려오다가 허리가 뼈가 부른 이건 내가 이거 군대 생활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원고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휴가 나오면은 그걸 아는 친구한테 맡겨놓고 내가 혹시 죽더라도 꼭 너가 이 원고를 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원고를 간직해가지고서 제대하고 난 후에 1974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세희의 그 메비우스띠라든지 그 소설들 난쟁이와 쌓아올린 난소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소설들은 1976년에 나왔는데 그거 보면은 전부 다 그 메비우스띠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소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책을 쓴 것이 1974년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상호 영화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 드디어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그 이영자 교수님 그 제자 박미자 그때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이분이 뭐냐면은 이 메비우스띠 이 한복바지 이 관계시켜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어머니 그 시골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이게 대학의 박사과정에까지 논문이 되는 거구나 해서 결국은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논문 심사하는 교수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결국 논문이 취소가 될 뻔했는데 그 심사하는 그 여자 교수님 남편 한 분이 한양대학교라든가 그 수학과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가져가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밖에 몰랐는데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박미자 교수 박사학위 논문에는 바지 이후에 저고리, 칙령, 그다음에 속옷, 두루마기, 하여튼 한국 그 옷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이 위상 수학적 메비우스띠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박사 과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논문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최근엔 여러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복 바지와 메비우스띠 혹은 뭐 저 이름 이렇게 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 유치원 아동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아주 색깔별로 그 제가 그 이제 책에 써놓은 그걸 여러 가지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아마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일본이 우리를 조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엽전, 그다음에 핫바지. 이게 엽전 핫바지라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를 모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또 그게 우리가 다 세뇌당해서 우리 자신이 핫바지 별 수 없지, 엽전이지. 그 딴 게 아니고 이게 엽전은 뭐냐면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앞뒤가 다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엽전이라 할 때는 이게 앞뒤도 구별 못한다 하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핫바지. 그다음에 세상에 옷이, 그러니까 앞도 뒤도 없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심지어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 가까운 나라야만 하더라도 이 앞뒤 없는 옷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한복 바지는 보면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또 둘려가지고 입어도 되고, 이게 이제 요새는 그 개량 한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냥 그 남자들이 이제 소변 볼 때 그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는 바람에 앞뒤가 생겼지만 우리 원래 한복 바지는 앞뒤가 없어서 수시로 이렇게 둘려 입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나눠져 있으면 천에 앞에 있는 천이 소모가 심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낡아버리면 입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양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한복 바지는 앞뒤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효용 가치가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이, 일본이 그 서양화가 돼가지고 전후 좌우 앞과 뒤를 앞뒤도 구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엽전이나 우리의 한복을 보면 그런 거 구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엽전 핫바지. 우리도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면하고 해서 핫바지 할 수 없지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위상수학적으로 메비우스띠로 옷이 그렇게 재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차원의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게 이제 그 우리 민족 사회 구조의 우수성, 그리고 이제 요사의 그 원방각, 오징어 게임과 함께 이제 원방각이 여러분이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 드라마 제작한 사람이 이 천부경을 봤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요새 그 여러 가지 이제 게임도 나오지만 그 후속편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 볼 것 같으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의 원방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천부경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우리 한복을 비롯한 우리 의상들이 처음에는 메비우스띠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원방각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원방각 할 때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방각이에요. 하늘, 땅, 사람.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높은 가치는 원이에요. 원. 그게 지구의 가치, 하늘이니까 그것이. 땅은 방이고.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방각 가운데 제일 힘을 많이 세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누가 죽입니까? 그게 뭐냐면 방이 명령을 내리면 삼각형에 막 총 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원은 뭐냐면 가장 허들의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도시락 나눠주는 일, 그다음에 사람 죽으면 뭐 그 시체 치우는 일, 그다음에 뭐 피 닦는 일, 뭐 이런 막일을 하는 게
원을 이 로고로 달고 있는 그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이 게임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부경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민족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원방각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서는 하늘이 그냥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죠. 그렇게 막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방각이 우리 이제 사회상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그 우리 옷이 어떻게 이제 메비우스띠 구조로 만들어지는가 이걸 이제 이걸 준비하신 분들이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강의하기 아주 편하고 아주 정말 쉽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는 인면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으로 이걸 입체도도 생각하시면 돼요. 인면도 앞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볼 때 우선 쉽게 설이 이 부분은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 마루폭이라고 있어요. 바로 마루폭. 요거는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측면으로 쫙 직선으로 내려가는 이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면 이 사폭이라고 그러는데 사폭은 큰 사폭하고 작은 사폭이 있어요. 바로 제가 어머니한테 요 장면에서 제가 이제 이게 메비우스띠 원리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각형인데 사각형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색깔을 제가 다르게 했는데 뭐 까만 거 가고 흰 거 가운데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다 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좀 약간 마른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건 일단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대각선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잘라서 대각선을 갖다가 변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변은 또 대각선이 돼버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바로 이게 하나는 큰 사폭이 되고 하나는 작은 사폭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제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해서 이제 똑같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앞뒤분을 붙이니까 하나는 앞이 되고 하나는 뒤가 된다 하는 그것이죠. 그때 바로 이게 이제 이 사각형을 자른 하나가 이제 이게 각이에요. 원방각 할 때 이제 이 삼각형의 각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으면은 여기 지금 허리는 원이고 이 마루폭은 방이고 그러니까 좌우에 있으니까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루폭은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다 앞면하고 뒷면을 다 휘감게 되는 거죠. 마루폭 하나가 여기 이게 그다음에 이 사폭은 앞에 뒤에 앞에도 큰 사폭 작은 사폭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도 큰 사폭 작은 사폭이 있어요. 그래 되면은 여기를 갖다가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그 댕기매는데 여기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루폭 하나에다가 큰 사폭 작은 사폭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이 댕기매는 우리 복상시 있는 그 부근에 와서는 폭이 몇 개가 되냐면 딱 3개가 와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붙어 있게 되겠죠. 지금 우리 양복은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앞면과 뒤면 딱 2개뿐이잖아요. 우리는 한복 바지는 일단은 이렇게 그 3개 폭이 붙어서 이건 한의학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그 이 족삼경 그러니까 그다음에 간하고 신장하고 비장 아시죠? 간신비. 그러니까 비장에는 위, 간에는 방광, 신장에는 방광, 간에는 담. 간담, 신장, 방광, 비위 이 3개의 경락이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이 다리 이번에 올 것 같으면 3개의 경락이 모여 가지고서
하나의 다리를 만든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한복을 만들 때 이러한 이 한의학의 경락을 고려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손에는 뭐냐니까 또 심경, 그 심경이라든지 그 심포 심경, 그다음 폐하고 대장경 이런 것들은 우리 손에 와서 또 세 개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각각 명칭이 있는데 허리, 마루폭, 큰 사폭, 작은 사폭. 그러니까 저기 허리는 원이고 마루폭은 사각형이 방이고 사폭은 바로 각이다. 그러니까 원방각. 아주 모양 그 자체가 아주 그대로가 원방각이 아니면은 우리 한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한복을 기하학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내부를 분해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 이분이 이제 여기 큰 사폭, 작은 사폭, 그다음에 마루폭, 그다음에 이 사폭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뭐 제가 사실 이거 처음에 이 한복 바지 할 때는 이 원방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때 쓴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원방각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무나도 원방각 하면서 그걸 흔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너무 그걸 애널로지컬이 은유적으로 그걸 뭐 하늘, 땅, 뭐 사람이다, 뭐 성명정이다 그걸 도식적으로 이렇게 막 연관시키는 게 너무 그게 비학문적인 지금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전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 원방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박미자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전체가 뭐냐면 이 원방각 시각에서 우리 한복을 보고 있어요. 사폭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폭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틀어서 앞뒷면이 붙어가지고 대각선을 잘라서 이제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원래는 저짝 A에서 이렇게 나와도 잘라야 되는데 그 옷을 만들기 위한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이 비틀려 가지고서 그러니까 앞면은 이제 실선으로 나타내고 뒷면은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볼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손에 손목시계를 탄 어떤 분이 지금 여기 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털어가지고서 마주 붙이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뒷면이 위로 앞으로 앞면이 뒤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제 이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저쪽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붙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붙는 장면이. 여러분 의심스럽고 원래는 CD하고 AB가 원래는 마주 붙어야 메비우스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옆에다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측면에다 붙인다. 척 메비우스띠라고 이렇게 붙여.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한쪽 끝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가지고 붙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결국은 큰 사폭, 작은 사폭이 앞면이 뒷면이고 뒷면이 앞면이 되는 지금 이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감 특히 서양 옷감이라는 건 앞면하고 뒷면이 색깔도 다르고 직접 모양도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옷을 입고 다니면 아마 뭐 옷이 얼룩덜룩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삼배라든지 명주라든지 이런 거는 앞뒷면이 없었고요. 원래가 이렇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직조할 때부터 앞뒷면이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갖다가 흠잡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특히 뭐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지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렇게 그냥 앞뒤도 없이 천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었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각형에서 이 가랭이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원호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보면 여기 재단사들 가면 이렇게 원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만 그 작은 부분들을 그만 불필요한 부분으로 버려버리잖아요. 쓸모없는 걸. 그래서 사람 몸에 맞는 부분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이 약간 3분의 1 정도 루즈가 돼버려요. 손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옷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복은 앞뒤문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라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앞뒤를 뒤집어서 마주 붙였기 때문에 손실 때문에 이어져 버리는 부분, 옷천에서 옷감에서 옷으로 될 때 거기서 루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옷이 돼 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뭐 고기에 그냥 내장까지도 다 먹는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니까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이 그 뼈 다 추려내고 그다음에 내장 다 추려내고 살코뱅이만 먹어요. 이렇게 생선 같은 거는 그렇게 먹으니까 아무리 큰 고기도 조그만 피스밖에 남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은 마켓 같은 데 가면 그런데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뭐 곱창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그대로가 우리는 요리를 해 먹잖아요. 또 그런 것도 흉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게 가난뱅이 되기 때문에 저게 버리는 까지 다 먹는다. 웬걸 지금은 가보세요. 곱창, 그다음 이 내장 뭐 이런 부분들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걸 알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값을 비싸게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옷을 만드는 데서도 우리 한복은 루즈 부분은 상실된 부분이 소실된 부분이 없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의 세부도예요. 그렇게 갖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큰 사폭, 여기 이제 작은 사폭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각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그러니까 원은 찾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 허리고 방은 마루폭이니까 쉽게 발견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삼각형 각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 할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한복을 연구하는 교수들, 가정학과에 한복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사복, 작은 사복을 갖다 실제 붙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요새 중고등학교 그 가정과 교수들이 왜 구태여 이렇게 귀찮게 옷을 재단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재단법 다 무시해 버리고는 그거는 그냥 서양식으로 막 쭉쭉 잘라가지고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한복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게 전통 우리 그 차라리 대학 가정과를 나오지 않으신 안학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가정과의 그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치질 않고 서양 옷 재단하듯이 그리고 그냥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잘라내서 버려버리고는 갖다가 막 모양 좋게 갖다 붙여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지금 그 가정과 교사들이 내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돌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루폭과 허리는 그거는 그러면은 그 메비우스띠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건 제가 맨 처음에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어머니한테 한복 바지를 만드는 걸 배울 때 큰 사폭과 작은 사폭 붙이는 거기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티피컬이 가장 전형적으로 이 메비우스띠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 가면은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쫙 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 이렇게 되고 마루폭 부분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 속에 결국은 한복 바지 모든 부분들이 전후 좌우 모든 다 들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이 사각형
전체를 갖다가 이제 메비우스띠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실제로 지금 그 한복을 만들 때에 폭 하나에다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메비우스띠를 만든 다음에 잘라낸다니까 얼마나 그 굴곡을 따라 자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다음에 각 부분들을 잘라내서 붙일 때는 반드시 앞뒤를 뒤집어 붙인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특히 뭐 울산 지역에 아마 지역 단체에서 이걸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용으로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색깔이 맨 처음에 여기 사각형을 요렇게 앞뒤를 해서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각선으로 자르니까 요렇게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사각형을 이게 원기둥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기둥을 만든 다음에 그 원기둥에 한쪽 끝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원기둥에 이쪽 옆구리로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입술이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메비우스는 그냥 사각형을 가지고서 메비우스를 만드는 거라면 원기둥을 먼저 만든 다음에 메비우스를 만든다 하는 얘기예요. 원기둥은 비틀지 않는 것이고 안 비텀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논리학으로 발전돼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안 비텀에다가 사각형의 가로 세로 가운데서 어느 하나는 비틀고 어느 하나는 안 비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붙여볼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한복바지 이게 구조죠. 이게 완전히 추상적인 구조로 봤을 때 바로 이런 구조가 이제 한복바지 구조예요. 아까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면을 붙지 않고 옆으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옆구리로 이제 이렇게 해서 원기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옆구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멀쩡한 원기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억지로 들어간다고. 그렇지만 이게 2차원 공간에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요새 여러분 듀운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선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마 SF 영화 가운데서 듀운만큼 그 이상의 영화가 나오지 못할 거라고까지 할 정도로 꼭 그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들을 볼까 하면 전부 다 이런 위상수학적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2차원이 아닌 4차원 세계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건 사실상 옆구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 원기둥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시간에 이 원기둥을 만든 다음에 옆구리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만약에 전후로 나눠서 그럼 후가 먼저고 전이 나중에 된다면 이 옆구리로 들어간 다음에 붙여도 되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감옥에 있는 탈옥수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감옥 담벼락이 있어서 정말 내가 탈출을 못하는구나. 이 담벼락만 없으면 내가 지금 얼마든지 탈출을 할 수 있겠는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2차원 공간에서는 탈출 못해요. 그렇지만 벌레 같은 거는 그냥 평면으로 기어가잖아요. 평면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이런 선만 있어도 벌레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3차원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벽이라는 이 높이가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4차원 공간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감옥이 지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갈 것 같으면 그때는 이
마당이 담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탈출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4차원 공간에서 타임머신만 타고 만약 시간 세계를 마음대로 왕복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클라인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클라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제 제일 처음 이걸 만들었다 해서 클라인병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복바지 구조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쪽 끝은 옆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원기둥 한쪽 끝은 반드시 또 이렇게 자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죠. 그 휘말려 들어가면은 중앙에서 서로 만나게 되죠. 그걸 이제 가위로 잘라내면 그게 한복바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골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유상수학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벨상이 다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나오고요. 뭐 웜홀이니 블랙홀이니 이게 전부 이거에 대한 설명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우리 그리고 천부경에서 얘기하려고 있는 그 얘기들도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가 우리 2차원의 세계가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전부 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게 이 옷을 제작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이제 소음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앞뒤를 이렇게 뒤집는 장면 같은 거 얘기하는, 이건 이제 클라인병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들이지. 이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아까 처음 아까 먼저 보여준 거는 지금 재단사들이 옷을 만들 때 내온 그림이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1968년도에 책을 쓸 때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허리, 큰 사폭, 작은 사폭, 마루폭,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나 사각형에 넣어서 표현을 할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마침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지금 한국의 재단사들이 하는 거와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가정대학 교수들이 옷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방법들이고요. 꼭 여러분들 한번 교보가 뭔 것 같은데 가서 이런 의상 코너에 가서 우리 한복바지 책 하나 구해서 한번 꼭들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주의 구조라니까. 우주의 구조.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를 옷 입고, 우리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주를 옷 입고 우주를 노래하고 우주를 놀이한 이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이라는 건 내가 우주 속에 있고 우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 나부터라도 한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들 우리 자신이 번지수가 많이 다른 데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이렇게 강연한 거 듣고 평생 한복 입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날 보고 김 교수 왜 당신은 한복 그렇게 강조해놓고 당신은 한복을 안 입냐고.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요. 미국만 가면 꼭 한복 입고 다닙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저의 이론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미자 교수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복 바지밖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 저고리부터 시대 정령 속꽃까지 전부 다 원방각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우리 여성들이 입는 이 저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저고리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방각 구조가 어떻게 재단이 되는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고리를 만들 때에 지금 이 펼침도예요. 아주 펼쳐놓은 도예요. 그때 여기 보시면
요 부분들이 각이 되고 요 부분들이 방이 되고 요 부분들이 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저고리 속에 이 원방각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명칭들이 나오는데 여기 소매가 나오고 그다음에 뒷길, 앞길, 요런 요 부분들이 이제 아마 그 이 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평면도고요. 예, 인면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고 바로 이제 저기 원방각이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고리 안에도 이 원방각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 나타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도 지금 뭐 여기서 자세한 부분들은 다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막 한복 저고리 이렇게 펼쳐보고 저렇게 펼쳐보고 그러니까 막 사방을 이 분석을 해서 이 원방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이 박 교수는 거의가 이런 위상 수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원방각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집중 관점을 두셨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직령과 단속꽃, 예, 단속꽃. 그 여성들 그 속 네 같은 옷이잖아요. 예, 이런 거에서 여기서도 각 부분마다 이제 원방각이 나타난다 하는 거. 예, 아주 그러니까 이 원방각이 어떻게 이제 메비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서 반대가 일치하는 것은 그 논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속꽃을 아주 더 이게 선명하게 해서 원과 방과 이 각 이렇게 원방각을 나타낸 거고, 예, 또 단속꽃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원방각을 나타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여기 바지, 그다음에 저고리, 직령, 단속꽃, 이분은 뭐 이 네 가지 옷을 저는 그 바지밖에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네 가지 우리의 한국의 한복 속에서 그 원방각이 어느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직령 같은 거는 길은 방이고 섭은 뭐냐면 각이고 뭐 여기 지금 이 명칭들이 좀 많이 나와요. 기선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 옷에 그 원방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원방각이 상상외로 우리의 옷 정말 깊숙이 지금 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게.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건 우리 천부경에 가장 핵심되는 이 삼원사상이잖아요. 우리 한복바지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이 구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 색깔별로 가위로 이렇게 절단을 시켜내면은 절단을 시켜놓으면 그 안에 뭐냐면 원방각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방각이. 그리고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너무나도 평범하고 뭐 쉬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런 아주 그 고차원 4차원의 이런 이 원방각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방각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각형의 비틈의 비틈, 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다 비틀어야 그 가운데 원방각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배우는 아주 유크리트 단순한 유크리트 기하학 같지만 이 원방각을 한 자리에 모아 놓자면 삼각형과 사각형과 원을 한 자리에 모아 놓자면은 그렇게 유크리트 기하학 같이 가로 세로가 그렇게 방향이 같은 그런 걸로는 원방각이 나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다 비틀어야지 거기에 잘라 놓으면 원방각이 나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주 이제 이 중요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원방각이 구조라고 원방각이라는 것이 이런 3차원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